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2원 2차 방정식, 즉 페레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방정식의 해에 해당하는 방정식의 해가 어떤 이제 수학적 특징을 가지는지, 어떤 수학적 특징을 가지는지를 물어봤다기보다는 사실 그런 종류 방정식의 무리수의 특성을 어떻게 문제에서 이용하는가, 특히 이제 방정식에로서 우리가 방정식의 이제 실수 영역까지 넓혔었을 때 가장 큰 범위를 가지는 게 사실 무리수의 범위지, 유리수를 포함해서 여기가 보통 실수라고 하면, 그래서 방정식의 실수에서 일반적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이제 무리수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그런 무리수가 가지는 아마도 고등교과상에서 허수까지를 제외하고는 가장 큰 수의 영역의 범위로서 이제 무리수의 성질을 다루는 문제로서 그 방정식에서 주어진 이제 그 수학적 규칙 x의 제곱 마이너스 dy 제곱 이퀄 1이라고 하는 방정식이었지. 뭐 자명한 해, 뭐 최소 양의정수의 해 하면서 그것들의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도 얘기를 했었고. 사실은 이제 거기서 나오는 이제 무리수의 특징으로 볼 만한 거는 사실 켤레 무리수에 관한 성질 말고는 별로 없어. 알겠지? 오히려 x 플러스 y의 n승꼴에 대한 이항 정리의 활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수학적 귀납법이나 귀류법과 같은 증명법의 활용에 관한 것. 증명법의 활용에 관한 것.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 집합의 동치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증명해야 되는가. 집합 P와 집합 S가 같다고 그랬지? 그러지 않았나? 했던 것 같은데? 난 가끔,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게, 가끔 자네들하고 막 하다 보면, 제가 아까 전에도 제주도, 자네가 이해 린이었나? 이해 진이었지? 제주도 학생들하고 가끔 이제 수업하던 내용이 거의 비슷해. 저희가, 자네들하고 이제 시작한 시기도 비슷하고, 이제 수업 이제 텀도 비슷해가지고, 가끔 하다 보면 이제 헷갈릴 때가 있어. 헷갈리면 나중에 놔줘서 촬영한 거 나중에 보면서 이제 점검을 하는데, 여하튼 이제 집합의 동치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증명하는가. 단순히 어떤 같다라는 뜻이 아니라 한 집합이 서로 간에 상호 간에 포함 관계에 놓이는, 명제에 관해서 이야기하자면은 필요 충분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상황이 집합에서는 동치로 표현된다. 증명할 때도 그래서 두 단계로 나누어서 P가 S에 속한다는 것과 S가 P에 속한다는 것. 이런 문제 유형에 따른 이제 증명해야 되는, 우리가 답안에 쓰고 생각해 고려해야 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그걸 봤던 거야. 근데 이제 약간의 수학적 계산이라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이제 어렵기는 하기도 해서 시간을 조금 많이 이렇게 잡고 설명을 좀 드렸어요. 자, 오늘은 지난번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갔는데, 앞에 섹션 6에 여러분들 이거 제가 과제로 드렸었나? 지금 첨삭하고 있는 게? 뭔 문제인지 몰라? 이 문제 혹시 따로 개인적으로 보신 적은 없어요? 제가 나중에 촬영해서 올리겠다고는 얘기를 했는데, 아예 지난주 수업을 우리가 1시간을 빼고 1시간 보강하기로 했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약간의 앞에 문제에서 약간의 의미를 조금 더 할 수 있는 문제를 갖다 하나 더 오늘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진행할게요. 그러면 자, 섹션 6으로 약간 한 장 앞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세요. 문제의 내용은 굉장히 가벼운 것 같으면서도, 이것도 사실 이 문제 가지고 있는 어떤 수학적인 내용보다도 이 문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 다음에 문제 유형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답변의 방향을 잡아가야 되는지, 일단 문제에 좀 많이 익숙해져야 돼. 저 여러분들한테 아까 전에도 조금 이제 요새 보니까는 한 서너 명의 학생들이 이제 너무 조금 내용적으로 어려워지고 하니까는 조금 이제 힘들겠다.
뭐 수능 공부 더 해서 뭐 열심히 해보겠다 뭐 하는 학생도 있고 하는데 이게 그런 얘기 들으면서 조금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문제를 저 여러분들한테 이걸 풀라라고 보는 게 아니야. 여러분한테 뭐 첨삭 같은 거 할 때 어떤 문항을 풀어서 뭐 제출하라고는 얘기하지만 아마 처음 부분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문제에 관한 내용을 거의 다 설명을 드리고 아마 쓰는 연습으로 진행을 했고 뒤에는 이제 문제를 읽고 해석해서 한번 해봐라 라는 걸로 하는 건데 사실 여기에 있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지금 단계에서 보고 혼자서 풀어서 정리 안 되면 이건 그냥 서울대 가면 돼. 지금 보는 문제들은요, 여러분들 이제 풀라고 보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잘 보라는 거야, 문제. 논술 문제를. 그리고 그런 문제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지?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되지? 이걸 푼다고 한다면은 어떠한 체계를 가지고 이 문제를 갖다가 접근을 해야 되지? 이런 문제는? 이런 문제 형식을 지금 보는 데 집중하고서 있는 거예요. 뭐 새로운 이제 수학적 지식이라고 해봐야 이거는 문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적인 요소에서 우리가 좀씩 얻는 거지. 수업에서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상에서 좀 소홀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개념적인 부분들. 실제로도 우리 뭐 무리수에 관한 이야기만, 무리수에 관한 이야기 뭐 여러 가지 얘기하긴 했지만 결국은 다 여러분들이 기본 교과상에서 배운 얘기들이거든. 그게 문제에서 어떻게 확장되는지 그걸 이제 검토하고서 있는 거고. 근데 문제 보면은 전혀 별나라 문제지, 그치? 지금 그거를 혼자서 완전히 다 풀겠다는 생각은 조금 무리예요. 실제 시험에서도 그런 문제 놓고서 답안 완성도가 한 70에서 80% 되면은 상위권 학과들까지 합격하는 문제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문제를 갖다 무리해서 뭐 푸느니 마느니라는 것보다는 도대체 어떤 문제들이 나오고 어떤 형태로 나왔을 때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줘야 되는가. 그런 걸 잘 봐야 돼. 지난번 문제도 그렇고. 증명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연습하는 의미도 되고. 특히 수화식을 앞부분에 놓은 거는 수화식 부분에서 정말 수학적 기록법과 귀류법 증명 많이 사용하고 자주 사용하거든. 수열까지가. 뒤로 가서 오히려 미분이나 적분 쪽 가면은 이런 귀류법이나 수학적 기납법은 오히려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직접 증명으로 하는 방식을 이제 많이 쓰는데 이런 것, 그런 기초적인 어떤 논리적인, 문제의 논리적인 어떤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기에 가장 좋은 게 지금 앞부분이야. 그래서 이제 기초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금 다루고서 있는 거고. 자, 보면서 문제 유형을 중심으로 잘 보시면서 물론 이제 내용적인 요소도 같이 이제 검토를 해야겠지. 그치?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논술 문제로 출제되고 그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는지. 하다못해 지난번 그 마지막 얘기처럼 집합의 동치는 이런 식으로 둘로 나눠서 접근해서 써야 되겠다. 이걸 생각해야 된다. 이런 문제 질문에서는. 그런 걸 가져가자는 거야. 당장에 그 문제를 어떻게 푸냐가 아니라. 두 번째고 오히려 그건. 지금은.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 봤던 문제들이지. 그거 다시 한번 되돌려 보세요. 논술 시험 이제 근처 가가지고 자기가 6월달 정도 가서 어느 정도 대학 정해주고 하면 그 대학 문제들과 더불어서 기존에 했던 문제들 한번 이렇게 쭉 한번 훑어봐. 그러면 그때는 이제 풀었던 문제가 기억날지 모르겠다, 그때. 기억나야 되는데. 그러면서 기억 되살리면서 문제 유형하고 더불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다지 어려운 내용까지는 아닐 거야. 자,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갑시다. 약간의 좀 서원을 했고요. 그래서, 그 섹션 6에 제시문 가를 잠깐 보면서 우리 같이 생각을 하면서 해볼게요. 자, 제시문 가는 사실 뭐 내용상은 별게 없죠. 읽어봤어요? 잠깐? 선생님은 열심히 얘기하는데 얘기 안 듣고 그냥 읽어봤다고? 숫자를 뭐? 이거 숙제였어? 이번 주 숙제니? 저번 주. 그 지난주에 지금 첨삭하고 있는 게 이거 한 건가? 네. 그럼 내가 제주도 애들하고 착각한 게 아니구만. 자네들 거. 그러면 아예 그냥 그럼 뭐 숙제에 대한 해설로 들어줬습니다. 아마도 그러면 지금 이거 제출해서 첨삭 받으시는 분들 이거 문제 풀 때 느낌이 좀 어땠어?
근데 이거 과제로 답안 냈던 사람 한 두 사람밖에 되지 않았나? 그치? 누구나 했었어? 낸 사람. 두 사람. 두 사람은 제가 장학금을 지급하겠습니다. 그래. 근데 이거 문제 풀 때 어땠어? 둘이 느낌이. 할만하지? 많이 어렵지? 그치? 특히 몇 번이 어려워? 문제 1, 2, 3 중에. 그치. 아마 1번, 2번 중에 제 생각에는 아마 1번이 조금 더 어려웠을 거야. 오히려. 보통 문제가 이제 1번이 좀 쉽잖아. 그치? 딱 요거는 1번이 도대체 이거 뭘 하라는 건지, 이거는 문제 구조를 모르면은, 문제의 이제 유형을 모르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문제야. 좀 막연하다는. 수론에서 이런 문제 나오면 정말 곤란해. 근데 제시문은 거꾸로 별거 아니야. 제시문은 좀 가볍게 읽어볼 만한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 문제가 어려워. 그리고 문제에서도 이제 귀류법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이제 형태들로 문제들이 구성되어 있고. 수론에서의 증명법들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귀류법이라고 그랬죠. 그치? 수의 성질에 관한 질문들에서. 자, 제시문 가에서 주어진 정수 n에 대하여 n equal d2가 되는 정수 d와 2가 존재할 때 d와 2를 n의 약수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4의 모든 약수들은 음의 정수까지 포함하여서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자, 약배수 관계의 어떤 소재를 다루겠다는 얘기지. 제시문 나. 무리수들로 이루어진 집합의 부분집합 S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또 집합에 관한 문제야.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봤던 문제도 수의 해 집합을 갖다 다루는 문제였었지. 그치? 여기도 이제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거든. 두 개의 문제가 연달아서 그렇게 돼 있어. 하나는 과제로 내고 하나는 이제 수업에서 했는데. 자, 집합 S는 P 플러스 Q의 루트 5의 무리수이다. 근데 이 집합의 이 내용도 잘 읽어야 돼. P와 Q는 유리수이고 P와 Q 중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니다. 그러면 이때 집합 S에는 모두 들어간다는 얘기야, 이거. 이 정의에 따르면. 그치? 이 집합 S에는 유리수도 들어간다는 얘기야. 둘 다 0인 경우는 없다가 아니라, 그치?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니라는 얘기는 S 자체가 0이 아니라는 얘기지. 그치? S 자체가 아닌, 0이 아닌 모든 유리수들과 0이 아닌 모든 유리수들과 루트 5를 무리수로 가지는 무리수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해석하고 읽을 때도 그렇게 차분하게 조건들을 따져가면서 집합적 표현은 그 내용이 매우 간략하게 추려져 있으면서 굉장한 정확성을 요하는 그런 표현을 하려고 할 때, 조건을 줄 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집합적 표현을 써서 문제를 주는 거야. 알겠지? 이 안에는 뭐 다른 거 허틀어진 거 하나도 없어. 순전히 이것에 대한 것만 써 있는 거야. 이 집합 S에 관한 것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지. 실제로 문제 다루는 대상이 될 테니까 저거 자체가. 요약해서 딱 압축해서. 그래서 집합적 표현으로 나오는 문제들은요. 제시문이 굉장히 짧아요. 잡소리가 없어요. 주변에. 왜냐면 그 집합의 성질, 우리가 다루는 어떤 대상의 성질을 쫙 요약해가지고 그냥 여기다 딱 넣어버린 거거든. 자, 이런 해석으로 읽어볼 수 있겠죠? 그치? 차분하게 그렇게 읽어서 해석하자. 이런 조건들도 그냥 눈에 익은 대로 그냥 보고 넘어가지 말고. 아, 이거 그냥 당연히 무리수에 관한 거다.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 뭔가 당하는 수도 생겨. 아래쪽에. 집합 S의 원소 알파에 대해, 즉, 알파는 유리수와 P 플러스 Q 루트 5 꼴, 루트 5를 포함한 무리수의 꼴. 그치? 네, 갑시다. 자,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순수상 A, B, C를 생각하자. 자, 이때 이 A, B, C 자체는 A는 이제 양수이고 정수이며 공약수는 1과 마이너스 1밖에 없다. 서로서 관계 있다는 얘기지, 쉽게 얘기해서. 서로서 관계의 수도로 되어 있다. 그리고 알파를 유리수 나 혹은 루트 5를 무리수로 가지는, 그치?
방정식의 해를 가지는 하나의 해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의 개수들을 ABC라고 하자. 이 개수 ABC에 의해서 ABC를 생각해보고 이 ABC를 하나의 순수상이라고 생각하자. 논제 1번에 보면은요. 어떤 특정 무리수에 대해서 이 ABC의 순수상이 유일함을 증명하는 거거든. 응? ABC의 유리수예요. 그 유일함을 보이는 건데 여하튼 이제 무리 방정식의 해가 가지는 특징이 어떠한지 그리고 요거는 문제가 그러면 결국 뭐냐면 요거 자네들 둘이 풀 때 조금 이제 생소했는지 모르지만 이에 관련해서 전에 한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방정식은 페레 방정식 할 때도 지난 시간에 방정식은 방정식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x와 그 방정식의 결과물 함수라고 합시다. y = fx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x와 y의 상관관계지만 그러나 이 상관관계를 실제로 결정짓는 건 누가 한다 그랬어? 이때 f가 x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가? 2차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가? 3차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가? 차수에 관한 형식, 그냥 다항방정식이라면, 다항함수라면 x의 차수의 형식과 로그 함수로 걸려 있느냐, 지수 함수로 걸려 있느냐, 이런 형식적인 거.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개수들이야, 개수들.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는. 알겠지? 방정식의 해는 알파지만 무리수로서 알파가 되어지는데 결국 이 방정식 이걸 x로 놓고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 0로 놨었을 때 x의 값을 알파와 연결시켜주는 것은 누가 하는 역할이다? 그렇죠. 그것의 차수에 관한 형식과 ABC 개수에서 결정된다. 그래서 저 방정식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우리 개수의 순서상 정수개수로서, 그렇지? 정수개수로서의 순서상 A, B, C로 대응해서 볼 수 없겠는가? 저 방정식을 나타내는데, 알겠지? 방정식을 저렇게 쓰지 말고 어떻게도 쓸 수 있다? 알파라고 하는 어떤 무리수, 루트로 가지는 개수, 그 무리수분을 루트로 가지는 어떤 무리수에 대해서 그런 무리수 전체를 무엇으로 혹시 볼 수 없을까? 그렇죠. 2차 방정식의 해로서 볼 수 없을까? 그리고 2차 방정식의 해들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 개수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치? 그러니까 개수의 순서상으로 그냥 2차 방정식이나 혹은 무리수의 집합을 대신해서 나타낼 수 없을까? 큰 의미에서는 이래요. 즉, 우리가 수의 표현을 새롭게 어떤 무리수, 루트로 포함하는 무리수에 대한 표현을 새로운 방식으로 나타내 볼 수는 없는가? 이걸 이제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수학의 한 분야예요.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게. 뭐 읽을 때는 그냥 제시문이고 그냥 그런 내용으로 그냥 읽지만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내용인지는 이제 이해하겠죠. 특히 한 번쯤 뭐 풀려고 노력해 보신 분들은 두 분은 훨씬 더 그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할까요? 그치? 아니요? 아니면 말 수 없고. 좀 기어야 되는데 그거는. 자, 이때 알파의 판별식 D알파를 D알파 = B제곱 마이너스 4AC로 정의하자. 이때 D알파를 썼을 때 이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이 알파에 대한 판별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 방정식의 판별식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이 방정식의 판별식이잖아. 근데 판별식이 요거는 또 뭘 품고 있는 거냐면 판별식과 근해 공식과의 관계를 갖다가 지금 설정하고서 있는 거야. 이 판별식이 어디에 있는 부분이야? 근해 공식에서는. 근해 공식 사용하면 무리수가 나오는 부분. 그치? 루트 안에 b제곱 마이너스 ac지, 저게. 그러면 알파는 무리수 부분이 루트 5였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반드시 이거 결국에는 이 D알파가 뭐가 되는 것과 연관시키겠어, 이 문제는. 그렇죠. D알파가 5가 되는. 그래서 루트 5가 무리수부로 나오는. 그런 내용적 요소와 연결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서 이건 제시문이 쓰여 있는 거야. 실제로 문제도 그게 나와 있고. 그치? 문제를 제시문을 처음 보면서 이런 내용을 한 번에 딱 보고 처음 접하면서 알아내기 좀 힘들지 몰라도 이런 형식적 내용들을 갖다가 형식적인 구성들을 여러분들이 지난번 페레 방정식도 그렇고 좀 진지하게 이렇게 한 번쯤 읽어본다고 한다면, 그나마 전체적인 이제 문제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이런 문제들을 만들고 있는지.
사실 이 ABC의 순서는 무수히 많아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실수로만 보게 되면 무한개수에 해당하게 돼. 근데 문제에서는 이 ABC에서 상당히 제한된 요소를 몇 가지 줬죠. 최초의 2차항의 개수가 양의 정수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세 개수들이 모두 정수이면서 서로 써야 된다는 것. 이런 정도의 조건을 주어지면 어떤 특정 값 알파에 대해서 ABC의 쌍도 유일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특정 무리수에 대해서 ABC의 순쌍으로 대신하여 나타낼 수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서 있는 거야. 자, 각 부분에 대한 해석들도 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또 이게 수의 성질, 수화식에 관한 문제들은 우리가 그래도 꽤 봤잖아, 지금까지. 그치? 거의 한 이제 3시간, 4시간째 이제 보고서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계속해서 뭐 반복되어져 나오는 부분들도 있죠. 예를 들어 서로서의 성질에 관한, 서로서의 성질을 활용한 문제 구성이 상당히 많고, 소수의 성질이라든지 서로서에 관한 성질. 그치? 그리고 이런 수의 집합의 표현에 있어서 단순히 그러한 수뿐만 아니라 그걸 어떤 함수의 해라든지 개수라든지 이런 것과 연관시켜가지고 어떤 그룹으로 다루려고 하는 속성이 굉장히 자주 드러나고, 문제에서. 응? 자, 재심은 다에서는 이제 새로운 집합 T와 R을 갖다가 우리가 설정하고 있어요. 지금 왔어? 왜? 그럼 지금 나오면 되는 거예요? 수야 씨가 전화 보신 거야? 수희 아저씨가 맞는지. 하여튼 뭐 어떻게 갔다 와도 되겠어? 지금 가야 돼? 네, 경일로. 누가 갔다 올래? 근데 괜찮겠어? 그 수야 씨가 그러고 있으면? 괜히 갔다 혼나는 거 아니야? 혼나고 올게. 어? 혼나고 그냥 혼나고? 아니, 사면은 뭐 버리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여하튼 혹시 모르니까 카드 안 될지 모르니까는 올 때 보니까 지갑을 놓고 왔더라고. 저녁까지 저녁까지 수업하는데, 밥을 못 먹어서 선생님이 저희 간식 사오라 그랬다고 얘기를 해. 알겠지?